위대한 성리학자로 알려져 있고 1,000원짜리 지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건축가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높은 창호는 봉창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너무 높이 있어요. 마루도 보면 사이가 숭숭숭 뚫려 있어요. 사람이 앉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의도가 있었어요. 태계 이황이 누군가요? 태계이왕도 모르시는 거예요? 1,000원짜리 지폐 보시면 나오잖아요. 위대한 성리학자로 알려져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훈남이시고 도산서원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정도로 말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제가 건축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축가 같습니다. 태계이왕이 건축가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정말 태계이왕이 건축가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태계이왕 선생님께서 서당을 조그맣게 3칸집을 처음 만드세요. 근데 이제 설계하시고 나서 중앙에서 임금님이 하도 불러가지고 완성되는 과정을 못 보고 목수들한테 얘기를 해놓고선 떠나는데 목수들이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태계이왕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의도한 바가 있으니 처마, 깊이, 마루, 창호 모두 고치지 마라. 이렇게 따지면 건축가들이 꼭 공사 현장을 감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기 보시면 문이 3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옛날 사람 문을 창호로 했죠. 창호를 가지런히 해서 이쁘게 해서 각을 맞춰요. 현대 건축도 똑같아요. 선을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삐뚤빼뚤해요. 하나는 네모난 창호가 위에 있고 하나는 기다랗고 하나는 넓적하고 낮아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게 의도가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높은 창호는 봉창이라고 그러는데 웃긴 건 이 봉창이 원래는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너무 높이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봉창은 처음에 뭘 의미하냐면요. 옛날 사람들은 생명이 태어날 때 삼신할매가 점지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점지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아이를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공중에 떠있는 봉창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성장하면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인방, 상인방이라고 해서 나무 2개에 다 붙어서 얇게 해놔가지고 위아래가 딱 붙어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성인이죠.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허리가 아파서 굽죠. 사람들이 그것도 굽는 현상도 땅에게 점점 가까이 가는 생명의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창이 낮아요. 넓적하고. 태계이왕 선생님께서 거기 앉으셔서 책도 보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제자들도 보고 손님도 맞이하고 그래서 태계이왕 선생님의 그 노년기를 의미하죠. 여기서 끝나는 거냐? 인간의 탄생 그리고 성인 그리고 노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여정이 너무 재밌어요. 3칸집인데 눈썹처럼 지붕이 하나 더 달려있어요. 그 덧다는 그 처마 지붕을 고문어에 보면 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예로울 영자예요. 선생님께서는 그냥 4칸집, 5칸집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3칸집을 고수하고 거기에 눈썹처럼 영이라는 집을 붙인 거예요. 신기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해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든 게 아닐까. 마루도 보면 사이가 숭숭숭 뚫려 있어요. 여기 앉아보시면요. 한 5분 앉아있으면 허벅지에 자국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앉기 힘들어요. 새가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자연이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누구에게나 자연 모두에게 열리고자 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어린 10대 젊은 선비가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는지 알아요? 선생님 생각도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무시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시하거나 어처구니 없어서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편지 한번 써주시겠죠. 선생님은 이 젊은 선비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선비와 반대된 자기 생각을 관철하세요. 근데 이 선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또 답신을 보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시합니다. 무시하겠나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무시할 것 같아요. 뭐야? 그래서 그냥 찢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또 답신을 보내고 7년에서 8년 정도를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가 이름 면식도 없는 아주 어린 선비의 글에 대해서 하나하나 틀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달아서 덧따라서 보여준다. 대단하신 거죠. 나중에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사당 칠정론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웠었던. 그리고 그 젊은 선비는 기대승이라는 학자였고 태계 선생님의 제자가 되죠. 선생님께서는 이렇듯 인간의 탄생부터 성인 그리고 노년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여정은 더 많이 사람들에게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토론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 건축물에 담겨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그 선생님이 그 제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나라에서 서원으로 승격을 해줍니다. 그래서 강당도 만들고 제대로 된 사람들 가르치는 공간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생겨요. 한 제자는 그래요. 선생님의 높으신 기계와 위대하신 그런 업적을 생각해보면 큰 건물 진짜. 근데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께서 평생 초가 삼간집에 검소하게 사셨는데 그렇게 의리랑 만든 게 맞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고서 너무 놀랐는데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일단 기단을
건물을 엄청 높여요. 엄청 높여서 우러러 볼 수 있게 해놨고, 보통은 중요한 건물들은 홀수로 가요. 3칸, 5칸, 7칸. 근데 여기는 4칸짜리 만들었어요. 왜 4칸짜리 만들면 안 좋냐면요, 5칸짜리로 하면 가운데 공간에다가 현판을 딱 걸 수 있어요. 그럼 딱 중심이 맞죠. 근데 4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니까 부족한 건물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부족한 건축물의 5개 칸 방향으로 보면 선생님이 위패가 모셔져 있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제자들이 의도한 바가 보이시죠? 부족한 건물을 만들었지만 선생님의 검소한 의지를 표현하고, 또 제자들이 공부하고 토론하다가 언제든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이렇게 지은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의 의도를 공간 안에 숨겨놨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달했죠. 이거는 현대 건축가랑 100% 똑같습니다. 오히려 현대 건축가들보다 더 훌륭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건물에 남겨놨냐? 근데 동양 서양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건축물은 역사서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역사서라고 생각하냐? 옛날 생활 방식을 그대로 보고 익힐 수 있어서 역사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후대에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만약에 그런 의도를 담겨놓고 그런 이야기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후학들이 계속해서 그 공간을 보면서 선생님이 돌아가셔도 그 공간에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는지 자기를 계속해서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지혜를 담은 창호가 현대 건축물에서도 볼 수 있네요. 참 안타깝게도 현대 건축에서는 창은 그냥 빛을 받아들이고 환기를 하거나 문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왕래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장식적으로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의미를 담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유홍준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 얘기 하셨거든요. 지금 현대에 만들어진 건축물 중에 100년 후에 문화재가 될 건물이 몇 개가 있는가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했을 때 많은 건축가들이 답을 못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옛날 선조들이 정말 사상과 철학을 담은 건축물들을 지은 반면 요즘 현대의 건축물들은 과연 그런 사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담은 건물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가 한번 반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선조들의 건축물들을 좀 더 깊고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조들의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배우고 또 현대 건축물에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선조들께서 오래된 건축물들에 의해서 숨겨놨던 그런 기억들을 건축가적 입장에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